어제 제가 그 디지털 케어 서비스 그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고객분이 계셨습니다. 아니요, 이런 고객이 아니라 한 분이 아니셔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신 게 이겁니다. 국내 주식을 하던 이런 상황에서 국내 주식 하시던 분인데 진절머리 난다. 백기를 든 겁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뭔가 투자의 방향을 잡기가 소위 말해서 2차 전지인지 아니면 낙폭과대 종목인지 아니면 반도체인지 소위 지금 말해서 뭐 방산이라든지 엔터 이게 정신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서서히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릴래.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는 고객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종목은 내가 아직 잘 명확하게 공부를 할 시간이 아직은 부족하니 ETF부터 시작을 하려고 한다라는 요청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컨텐츠를 잡은 게 뭐냐면 중국, 홍콩, 또 미국, 뭐 유럽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본. 자, 요런 그 해외 글로벌 투자에 대한 어떻게 컨셉을 잡았을까요? 바로 내 주변 고객분들, 내 주변 지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사고 있는지 미리 지금 해외 투자를 선 경험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과연 어떤 주식들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어떤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제 옆에 계신 연구원님께서 지금 요런 쪽에서 한번 겨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오늘 컨텐츠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각설하고 소개 간단히 좀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정보부에 있는 저는 박상호 과장이고요. 네. 바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은 지역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과 홍콩인데 맞습니다. 예, 자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필요하시면 함께, 자료 보시면서 하시죠. 예.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 자료를 이제 뭐 주간, 월간으로 계속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해외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모범 답안지는 아니더라도 컨닝할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남들은 그럼 뭘 투자를 하고 있을까라고 보시면 먼저 이제 바로 우리 본론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그렇죠. 예. 국내 투자자들의 인기 종목 탑 10입니다. 이게 어떻게 했냐면 예. 저희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서 세이브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세이브로를 하시면 예. 미국, 중국 각 나라별로 해가지고 그 시계열별 순매수 탑 10이나 뭐 이런 걸 저희가 뽑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상위 50개 예. 기업까지 나오는데 제가 50개는 다 갖고 오기는 좀 벅차니까 네. 10개만 좀 뽑아왔는데 기간은 저 7월 12일부터 18일 동안 있었던 그 주에 있었던 기간에 국내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종목을 많이 샀을까 순매수로 예. 보시면 중과 이거 뭐 낯선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너지 드링크, 바카스나 이런 거, 예. 장강제. 예. 그리고 중과서광이라고 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사실 AI나 엔비디아의 급등 같이 네. 중국도 비슷한 이제 서버, 뭐 GPU 이런 쪽 하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각광을 받았거든요. 예. 네. 그중 대표 기업이 이제 중과서광이라는 회사고요. 네. 여기에서 좀 눈에 띄는 회사가 아마 이 절강사마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냉난방 시스템 관련된 부품 회사인데 네. 가전에도 물론 들어가지만 최근에 이제 전기차 쪽에서도 열을 또 식히는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로컬 애들끼리 뭐라고 말을 하냐면 테슬라 관련주. 네. 그러게요. 예. 테슬라 관련주 뭐냐 했을 때 사실 이제 상해 기가 팩토리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이 회사 절강사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친숙한 기업은 저기 4번에 있는 창신신소재, 예. 7번에 화우코발트, 맞습니다. 8번에 장전테크놀로지. 맞습니다. 요거는 좀 친숙합니다. 예. 요거 같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하는 애들이고 예. 신소재나 뭐 코발트 기업은 다 아시다시피 요즘 핫한 2차전지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이고요. 뭐 요 회사도 약간 익숙하죠. 팍스콘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애플. 예. 예.
설비. 야, 주가가 저기 보면은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그쵸. 있죠. 예. 와, 상당히 많이 올랐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얘네가 이제 팍스콘의 이제 자회사가 네. 분할로 해가지고 중국 본토에 상장한 회사인데 네. 클라우드 쪽이나 이런 산업용 로봇 음. 이런 쪽을 하는 비즈니스를 따로 단독으로 이제 상장시키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I와 엔비디아 이제 같이 가면서 요 FII도 같이 함께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테마주의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유리 회사는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 뭐 건자재 이런 유리보다는 자동차, 예. 자동차에 납품하는 유리 생산 관련된 기업이다. 그래서 쭉 돌이켜 보면 거의 뭐 글로벌적으로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도 눈에 띄고 네. 테슬라 관련된 혹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네. 쪽에 수급이 좀 많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홍콩인데요. 예. 홍콩에서도 좀 이건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요거에 이제 비화적 전자라고 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BYD가 아니라 아니고. BYD 안에서도 이제 전자 관련된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쪽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부분 회사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BYD는 코드 번호가 012111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구분을 하셔서 투자를 하실 때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BYD에서 이제 HTS나 MTS에서 비화적 이렇게 검사했는데 전자가 나오고 비화적이 나왔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신 분은 이제 전자로도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BYD 전기차는 다른 코드 번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회사도 아마 눈에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반도체 파운더리 예. 하는 회사이고 뭐 중국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반도체 국산화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실패했다가 다시 한번 또 이번에 코로나 이후 공급을 자기네들이 한번 또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파운더리 관련된 회사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요 마지막 요 회사는 아마 저희 뭐 코스트코나 어디 뭐 월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있을 수 있는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조미료들 예, 이하이라는 회사고요. 예. 예, 저도 뭐 많이 요리를 해 먹을 때 많이 썼던 회사라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제 저 화면 좀 바꿔주시면요. 어제 이제 전화 주신 고객분들의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를 되묻는 게 뭐였냐면 지금 이제 글로벌리 가장 수익률이 저조한 지역이 어디냐면 방금 이제 중국 쪽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썩 재미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 주가의 랠리를 가고 있는 미국 쪽도 좀 부담스럽다. 뭐 미국과 뭐 유럽은 뭐 상관관계가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한국은 너무나 지금 노이로제 걸려 있는 상태이시고 일본도 제법 많이 올라 있으니 좀 덜 오른 지역엔 중국 쪽, 홍콩 쪽에서의 낙폭과대 아니면 이제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 발휘될 수 있는 또 실적이 좋아질 뭐 약간 미중력 분쟁에서 좀 거리가 좀 먼 아니면 오히려 좀 호전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뷰가 적용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서 매매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되물어 주셨거든요. 연구원님, 네. 지금 고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한번 이렇게 의사타진하셨던 이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전략 한번 좀 유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유효할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좋을 거고 어떤 섹터가 좋을 건지 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태양광 쪽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태양광이요? 있지 않을까. 특히 예.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사실 태양광에서도 네.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이 꽤 큽니다. 네. 예, 밸류체인을 보더라도 뭐 폴리실리콘부터 시작해서 전지나 이런 데까지를 확장했을 때 보면 중국이 태양광에서 그 중국 태양광 산업 내에서 중국이 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에서 맞아요. 80% 예. 심하면 90%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미국에서 뭐 IRA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지만 반대로 이제 중국이 그거를 이제 아직까지는 흔히 말하는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 선 먼저 갔던 그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역시 같은 이제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서 좀 다뤘던 그 코멘트가 뭐였었냐면,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자, 폴리실리콘이 주가 그 가격이 많이 빠졌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태양광 모듈 가격까지 하락을 유도를 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제 우리가 뭐 국내 주식으로 따지자면 하나솔루션 어제 이제 실적 발표 그렇죠. 이번 주 나와서 또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면서 낙폭과대 전략으로 취하려고 했는데, 아차, 야, 그런데 이제 다 빠졌다라는 논리로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태양광의 수요가 물론 중국 쪽이 상당히 80~90%를 많이 차지하는 영역인 건 알겠는데, 이 수요단에서 받쳐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과연 통할까? 뭐 이런 약간 궁금증도 좀 있거든요. 그게 아무리 태양광 쪽에 중국에 대한 파이가 크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수요단에서 받쳐줘야 되는 약간 선결 과제가 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의구심, 요것만 해결이 되면 당연히 태양광 쪽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뷰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좀 보는 부분은 사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를 하게 되고 네. 가격이 빠지면 이제 한번 나도 사볼까? 네네. 라는 수요라는 게 이제 붙여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혹은 뭐 가수요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폴리실리콘의 가격 흐름을 보면 최근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한 3~4주간 바닥에서 이제 좀 국면을 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 사실은 일단 1차 단기 바닥은 형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네. 폴리실리콘만 하는 기업이면 사실은 그 자기가 판매하는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매출에 영향이 있지만 네. 그거를 이제 원자재로 해서 여러 가지 부가 제품을 만든다면 어떻게 말하면 이제 원가 하락에 대한 마진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이 융기실리콘이라는 화면 회사는 좀 바꿔주세요. 네, 이 융기실리콘이라는 회사는 폴리실리콘도 물론 있지만 예. 태양광 전지 끝단까지 밸류체인 끝단까지도 할 수 있는 하나의 밸류체인이 통합이 된 기업 중에 하나라서 좀 수직 계열화가 된 겁니까? 예, 수직 계열화가 된 기업이라 예. 다른 실리콘이나 뭐 폴리실리콘 회사보다는 좀 더 주목을 받아 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나중에 제가 차트를 준비를 못했지만 네. 현재 차트를 보면은 과거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과 함께 태양광 주가가 급등했으나 사실 조정을 받고 거의 전저점 수준까지 이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클이 이제 어느 정도 왔고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 할 시점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네. 요 융기실리콘 정도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일단 중국 지역에서는 태양광 쪽의 업체들을 한번 살펴보자, 겨냥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자, 다음 지역을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네. 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예. 부분은 하나 있는데 네네네. 그 홍콩 쪽인데요. 네. 제가 아까 BYD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입니다. 비하죠. 012 하나하나로 네. 네, 코드 번호는 BID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알리바바가 이제 요번에 연초에 이제 자기네들 사업을 분할해가지고 네. 5+1 형태로 해가지고 클라우드 사업 떼고 뭐 엔터 사업 떼고 쇼핑대로 떼서 아마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은 바로 이제 단독 상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 조직 개편에 따른 예. 뭔가 현재 이제 그룹으로서의 가능성이 현재 조금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네.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분할되기 전에 이런 회사들은 한번 또 퍼포먼스가 아주 좋았던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좀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플러스 중장기로도 지금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웬만하면 이제 다 한 상황이고 최근에 그 리캉이라는 중국의 이제 국무총리가 플랫폼 기업들 불러가지고 네. 중국 경제 한마디로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예. 플랫폼 기업들이 좀 더 좀 활성화를 할 수 있게 뭔가 관련된 뭐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매크로적이나 뭐 거시적인 그런 정책이나 지원은 물론 하겠지만 예. 규제 압박으로 흔히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 압박으로 뭐 이렇게 횡보했었던 주가 흐름이 좀 더
투자 심리 쪽으로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 앞에 홍콩 관련된 기업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지난 몇 년간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했고, 뭐 세금부터 시작해서 어떤 정책적인 규제 압박까지 상당히 힘들어했던 플랫폼 기업들이고, 우리 국내 기업만 하더라도 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상당히 한 2, 3년간은 조금 규제의 덫에 좀 빠져 있어서 주가도 상당히 내리막길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부흥 이런 쪽 위에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조금 느슨해진, 관리자들에 대한 입장이 중국 쪽에서 좀 느슨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가도 한번 리바운딩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지역으로 이제 좀 큰 대륙을 한번 가봅시다. 네. 야,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이죠. 미국 한번 예. 보여주시죠. 미국입니다. 미국도 아까와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예. 네. 요 주 기간에 음.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뭘 많이 샀을까 보시면 역시 국내 투자자는 확실히 좀 화끈한 것 같아요. 어허. 3배짜리 야, 저 뭐의 세배예요, 저게? 반도체. 아, 입니다, 반도체. 근데 주가 추이는 별로 재미가 없네요. 예. 반도체.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런 2배나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롤오버 이슈도 있고요. 아. 비용 이슈도 있다 보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고, 네. 저는 보통 한 2, 3일? 음. 그냥 약간 샀다, 팔았다, 그 정도로 해서 살짝 차익 먹는 수준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고객문 전화를 받았는데, 네. 그분은 진짜 엄청 이런 2배, 3배짜리 하다가 계속 물을 타셔가지고 평단가 어느 정도 좀 맞춰놨는데 네. 갑자기 뭐 팍 튀는 구간에 파셨다고 하는데 자기가 거의 한 5년, 6년 넘게 마음고생했다고 요거 때문에. 야. 그래서 요런 거는 정말 투자할 때 확실히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추격을 잘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여기서 좀 볼 거는 또 마이너스 3배짜리. 이건 나스닥. 예. 사실 나스닥이 거의 전고점에 이제 코앞을 두고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이너스 3배로. 저게 SQQQ잖아요. 네네네. S 빼면 QQQ는 또 다른 그냥 건가요? 단순한 이제 예. 나스닥 ETF고요. 아, 예. 저 S에 이제 T를 붙이면 플러스 3배. 플러스. 네. 아. TQQQ. TQQQ.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으로 뭐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저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그렇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런 레버리지는 확실히 단기 트레이딩용이 좀 좋지 않을까? 저기 4번에 보니까 네. 꾸준한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맞습니다. 있는 게 러셀. 그 중소형주죠. 그렇죠. 예. 어. 중소형주면서 성장과 실적이 딱 뒷받쳐주는 기업들로 모아놓은 ETF고요. IWF. 그리고 요즘 요거 산업재가 사실은 요즘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예, 예. 미국도 예. 그렇고 최근에 뭐 전력 관련된 맞습니다. 기업들이 다 여기 있다 보니까 예. GE 같은 경우가 GE 그런 일렉트로닉스 이런 데 말고 GE 산업재 관련된 주가도 거의 뭐 사상 맞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산업재 관련된 ETF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지금 미국 지역에서의 어떤 그 인프라 투자의 어떤 규모를 보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측이가 나오고 있고요. 가장 많은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 두 번째가 이제 전기차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점 아니냐, 피크아웃 논란도 좀 있거든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규모가. 그런데 오히려 하반기도 내년 충분히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규모는 더 증가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영역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누적으로 봤을 때 보유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를 보시면 예. 이거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은 뭘 많이 갖고 있느냐? 이건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누적된 자료로 했을 때 테슬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29%예요? 예,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대단한데.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 하는 분들 100명 중에 30명은 테슬라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쉽게 말하면. 야, 네. 예, 그리고 애플, 엔비디아. 엔비디아 최고입니다. 엔비디아 네. 대단해. 부럽습니다. 저 네. 고객분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순으로 이제 되고 있고요. 아까 여기서 QQQ는 QQQ. 네, 나스닥. 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제일 대중적인 S&P 500 ETF인 스파이. 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거의 뭐 시가총액 상위랑 거의 이렇게 비슷비슷했는데 불과 사실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테슬라가 그렇게 이제 상위권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애플이 거의 압도적으로 상위권에 있었고 S&P 500 시가총액 순위처럼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순으로 있었는데 지금 뭐 이런 TQQQ나 역시 뭐 레버리지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 이런 ETF가 좀 많이 상위권에 오는 걸 보면은 뭐 국내 투자자분들이 확실히 좀 화끈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지금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FOMC 회의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뭐 9월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수면이 좀 가라앉고 있어서 좀 무미건조한 이슈들이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물가, CPI, 네. 뭐 또 최근에 금리 움직임, 요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좀 연구원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이 부담스러운 이 자리에서 있으십니까? 아, 눈여겨보는 종목이요? 예. 아, 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뭐 테슬라라고 말을 하면 너무 이제 기운이 빠질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산업재 현재 상황에서는 산업재가 되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런 회사들 여기 있는 애들 보면은 또 배당도 은근히 주거든요. 한 네. 2%에서 3% 내외. 네. 그러면서 지금 뭐 경기 흐름이나 네.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국면에서 사실 금리를 갑자기 파격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 사람은 물가는 어느 정도 뭐 한 3, 4%, 금리도 한 4, 5%, 이러면은 사실 경기가 좀 좋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네. GDP도 사실 생각보다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잘 나온 것도 있는 부분이라면 네. 경기의 호황 관련된 경기가 돌아왔을 때 그런 뭐 섹터를 말하자면 뭐 산업재나 에너지, 네. 에너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그중 특별한 기업을 말씀드리기는 뭐 하면 좀 XLI 같은 경우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국내에도 뭐 건설 기계, 건설 섹터는 상당히 많이 좀 죽어 있는 상황이고 암울한 영역이겠지만 건설 기계 섹터들은 뭐 실적에 대해서도 뭐 논하지 않으면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컨퍼런스 콜에서도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재건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죠. 뭐 네옴시티도 있을 수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미국 쪽입니다. 미국 쪽의 인프라 투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영역과 전기차 이쪽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국 기업이 어느 정도 좀 반사적인 수혜를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현지 또 미국은 또 어마어마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산업재에 대한 시클리컬 요 업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좋게 뷰가 가면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이 리세션에 대한 그 걱정은 뭐 크게 너무 극도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또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영역은 일본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네. 아, 이거 진짜 일본이 참 요즘 투자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유가 하나예요. 어떤 ETF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네. 보여주시죠. 그게 이제 요 맨 위에 있는 일본 미국 국채 20년 장기채 관련된 저거예요? ETF인데, 예. 20년 이상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건데 환해지거든요. 근데 예. 이게 US 달러랑 N과 관련된 환해지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N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환차익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 요즘 일본 여행 많이 가시는 이유가 그렇죠. N 때문이잖아요. 네, N. 맞아요. 싸게. 그러니까 이 환차익도 사실 어느 정도 노릴 수 있다는 부분이랑 플러스 지금
금리랑 사실 채권의 금리랑 가격은 또 상반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뭐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횡보 아니면 이제 언젠가는 또 내려갈 텐데 네. 금리 인하는 결국 또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주식 ETF 가격 상승 플러스 환차익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저 ETF를 꽤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흔히 말하는 10몇 년 만에 일본 주식이 예, 많이 맞아요. 지금 문의가 오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환이나 어. 저 장기채, 그러니까 미국 관련된 그 금리에 대한 상황과 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맞은 게 지금 요거인 것 같고요.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버핏이 일본의 상사를 여러 가지 한 5개 네. 주식을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꽤나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금리와 엔의 또 가격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채 네. 앤드 지금 저렴한 엔 그걸로 해서 요 환차익을 누리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2번, 3번도 참 눈여겨 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부장이란 단어가 2018년, 2019년에 이제 많이 거론이 됐던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이런 으르렁대는 이런 긴장감은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일본 쪽에 약간 또 분위기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이 미국과 또 일본과의 관계는 참 너무 친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이 반도체 기업들, IT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또 재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한 아리송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번에 보면 시총 1조 원 이상 일본 기업 20종목에 투자하는 저 ETF도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연구님께서 또 종목도 뭐 따로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요거는 뭐 아식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근데 요즘에 그런데- 그 MZ세대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식스 운동화를 신으신 MZ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 사실 이런 이제 옛날에 우리 네. 아식스 뭐 혹은 뭐 기타 브랜드 하면은 네. 워낙 나이키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네. 신발 하면 그냥 나이키 주가만 봤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의외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좀 있다는 부분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디자인 측면이나 예뻐요. 성능이나. 네. 예뻐요. 예쁘고 가격대도 한 1, 20만 원대인데 네. 저게 이제 깔창이 얇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들이나 누님들 이 족저근막염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형님 누님들은 저런 신발 신으면 다리 아픕니다. 아프죠. 네? 푹신푹신한 게 저는 좋습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그 관계는 뭐 여전히 종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러면 이럴수록 계속 부각되는 그 테마가, 이거는 뭐 글로벌 테마인 것 같습니다. 바로 방산입니다. 방산에 관련돼서 뭐 좀 코멘트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방산은 사실 국방비 관련된 내용도 있고 예산을 계속 뭐 줄였다 증가했다 하지만 좀 장기 시계로 보시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좀 변화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방산 쪽에서도 수출을 또 잘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후발주자라고 생각했던 이 중국이 사실 러시아와 관계가 워낙 우호적이다 보니까 다른 유럽 국가나 이런 쪽에서는 중국 제품을 사기가 조금 꺼려해진다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한국, 뭐 일본, 뭐 이렇게 미국 이렇게 있겠지만 사실 뭐 가격이나 이런 뭐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일단 한국 제품을 먼저 눈여겨보지 않을까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봤을 때 한국이 아직은 미비하지만은 네. 조금씩 뭐 수출도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네.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외교도 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사이클에서는 우리나라 방산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실 방산 시장이 호황이 된 건 사실 과거부터 2, 3년 전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였고 네. 무기 수요 급증으로 이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하게 됐죠. 의외의 호황을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그러면 팔았으면 사실 유지 관리도 필요할 거고 예. 그 방산뿐만 아니라 요즘 핫한 이제 우주 쪽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방산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워낙 로켓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이런 부분이나 발사체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방산이랑 연관성이 많다 보니까 네. 우주 쪽으로도 사실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국내 방산 기업들도 수출 증가량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런 다양한 국면이 고려했을 때 플러스 방산이라는 기업이 사실 산업재해에 어느 정도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뭐 이런 하나의 섹터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요걸 하나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건 좀 적어놔야겠네. 예. 방위산업 관련된 ETF를 예. 좀 뽑아왔어요. 예. PPA, ITA, 뭐 XAR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방위 관련돼 있다 보니까 네. 뭐 여기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이나 뭐 보잉 이런 애들 다 웬만하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개별적인 기업을 사실은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최근에 RTX라고 해서 레이시온 같은 그 방위 산업체는 최근 실적이 조금 뭐 미스나 가이드 여러 가지 부진으로 해서 좀 급락을 좀 했었거든요. 예. 그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좀 사실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ETF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뭐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한화 그룹사 그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 박 연구원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오늘은 좀 이렇게 뭐 한번 좀 스크린을 좀 해봤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사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약간 컨닝한 느낌? 그쵸. 뭐 충분히 오늘 좀 괜찮은 컨텐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뭐 ETF에 관한 장점은 바로 종목에 대한 선택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좀 ETF 투자 전략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오늘 화목한 런치스탁에서는 또 중국, 홍콩,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하나의 또 방산 테마까지 또 다뤄봤고요. 투자 활동에 아주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덥죠? 네. 스페어. 이럴 때 좀 한번 일주일 정도 좀 쉬는 휴가 언제 가세요? 저 다음 주에 갑니다. 다음 주. 네. 자, 푹 쉬다 오시고 알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 영원히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